교재를 통해서 리뷰해 본 내용을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티티와이를 이용해서 RT710과 연결하는 과정을 볼 텐데요. 실제 지금 동영상으로는 촬영할 수 없지만 제 옆에는 RT710 장치와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장치 관리자를 열어놓고요. 이제 RT710 USB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장치 관리자가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USB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USB 장치죠. 거기 보면 USB 시리얼 컨버터가 하나 생겼고요. 무엇보다 포트 쪽에 보면은요, USB 시리얼 포트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10번으로 새로운 포트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RT710이 연결되어 있는 UART 시리얼 포트이고요. 바로 이 포트를 이용해서 푸티티와이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티티와이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티와이를 실행을 하고요. 이미 저는 설정을 해놨는데요. 앞서 교재를 통해서 설명할 때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 시리얼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포트 번호와 실제 하드웨어 장치 관리자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 포트 번호가 맞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컴포트 10번을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115,200으로 맞춰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포트 설정에 115,2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작하는 가운데 뭔가 문자가 깨지거나 이상하게 데이터가 오고 간다고 판단되시면 한번 이 포트 정보를 여셔서 이쪽이 혹시 9600으로 또는 다른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나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포트 번호가 동일하게 맞았고요. 115,200이라는 속도가 동일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리얼 타입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열면 실제로 접속이 좀 이루어진 상태고요.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인 루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T710의 페도라 리눅스에 로그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리부트 명령으로 RT710을 리부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종료가 되고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련된 명령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구성 정보도 변경할 수 있고요. 사용을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RT710의 와이파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티티와이로 연결된 RT710에 로그온을 하고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한 것과 같이 와이파이를 위한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WPA 서프리컨트 컨피그 파일을 교재에서 안내해주는 내용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경로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지요.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치면 자동 완성이 되죠. 이동을 했고요. 현재 아무런 파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SS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을 치고요. 한 칸 띄고요. 조금 전에 어떤 것을 한 거냐면요. 필요한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팁으로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SSID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에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그의 SSID를 입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에그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다이렉션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저장될 파일명도 여기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겠죠.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VI 편집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VI 편집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VI는요, VI 한 칸 띄고 파일명을 주게 되면 그 해당 파일명을 오픈하면서 편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기본 상태는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명령어 상태가 됩니다. 이때 i라는 명령어, 그 키보드에서 i를 치면 되는 겁니다. 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입력 상태로 바꾸는 입력 명령을 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 상태로 전환할 수 있고요. 또 커서가 있는 라인에서 dd를 치게 되면은 커서가 있는 라인 한 줄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esc를 치게 되면 명령어 상태, 즉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 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 개의 명령을 넣을 수 있는 명령줄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W 명령을 이용해서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고요. Q 명령을 이용해서 VI 편집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지 않고, 즉 W를 하지 않고 Q를 하게 되면 수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료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때 Q 한 다음에 느낌표를 주게 되면 강제 종료하게 됩니다. 즉 편집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상태로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련된 내용은 편집을 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요. VI 한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작성한 config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SID 공유기 이름과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볼 수 있고요. 암호화되지 않은 패스워드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삭제는 dd라는 키보드를 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삭제를 원하는 라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커서는 방향키 위아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dd. D자를 두 번 치게 되면 한 줄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싶으면요, 여기서 ESC를 누르시고요. 이미 ESC가 누르진 상태, 즉 명령어 입력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W와 Q를 입력하기 위해서 콜론을 입력합니다. 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명령줄 상태로 전환되는 거고요. 여기서 W를 치게 되면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됐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이제 Q를 치게 되면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저장한 그 내용 그대로가 다시 불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 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수행한 명령에 따라서 바로 이 부분까지 WPA_supplicant configuration 파일에 이 부분까지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두 줄을 또 입력을 해야겠죠. 이 두 줄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입력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지요? I 명령을 쳤지요. 한번 I라는 것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치게 되면 인서트 모드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서를 옮겨서요. 엔터를 치시고요. 다시 옮기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다시 명령어 상태로 전환을 하고요. 다시 콜론을 누른 다음에 WQ를 눌러야겠죠. 콜론을 누르고 콜론을 누르고 Q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저장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Q 명령으로 종료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교재 안내한 바에 따라서 리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부팅이 될 거고요. 리부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후에 해야 될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겠죠. syscontrol start wpa_supplicant 그 다음에 dhclient wden0 이것을 입력해야겠습니다. 완성이 자, 다시 리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루트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먼저 if config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WLAN0가 있는데요. 이게 와이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IP 버전 4, 즉 아무런 IP도 할당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P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이 상황에서 안내된 대로 한번 명령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엔터를 치고요. 예, 그럼 됐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동일하게 친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조금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DHCP를 통해서 IP까지 할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다시 IF config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보면 이제는 192.168.8.125라는 IP가 할당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되었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한번 핑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8.8.8.8 그러면 예, 정상적으로 핑이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가 된 것이죠. 와이파이 연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PDF에 있는 내용들 또는 교재에 그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내용들에서 원하는 명령어를 찾아가지고 입력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구글 독스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놨습니다. 아마 그 해당 경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독스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명령어들은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든 다음에도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WPA 언더바 서프리 컨트롤하는 명령어와 DH 클라이언트 WLAN 제로라는 이 두 가지 명령어는 부팅할 때마다 입력을 해주어야 와이파이가 붙게 됩니다. 그 얘기는 매번 이 작업을 하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쉘 스크립트 간단한 그러니까 윈도우로 얘기하면 배치 파일이 되겠지요. 배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나의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파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처럼 vi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를 명령해서 배치 파일 이름을 한번 net.sh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리눅스에서는 sh 확장자를 통해서 쉘 배치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vi net.sh라고 하고요. 이 안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입력해야겠지요. 먼저는 i를 입력해서 입력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카피를 하고요. 가져와서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된다는 거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ESC 누르고 W 또 Q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net.sh가 보일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net.sh 이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i net.sh 그럼 보여지게 되어 있죠? 종료로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net.sh는 우리가 만든 파일이고요. 실행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퍼미션 디나이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ch change mode 플러스 x 실행 권한을 주는 거죠. net.sh를 해주게 되면 이제는 조금 전과 다르게 net.sh가 방금 입력한 change mode, ch mode 플러스 x net.sh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실행 가능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실행 가능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왜 오류가 났냐면 우리는 이미 리부팅한 상태에서 두 가지 명령을 이미 입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을 다시 입력하는 결과가 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팅을 하고요. 리부팅을 한 다음에 이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각각 입력을 해줬어야겠지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작성한 쉘 스크립트 하나만으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는 겁니다. 로그온을 하고요. 루트 로그온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작성한 net.sh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네, 두 가지 명령이 지금 내부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if config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IP가 잘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전에 작성한 netsh를 부팅하는 가운데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굳이 부팅 후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팅만 해놓으면 IP를 할당받는 상태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요. 이 과정은 저희 멤버를 통해서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카페 하나 별도의 문서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부분까지 해서 진행을 해서 와이파이 연결을 했고,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 것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한 쉘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부분은 별도의 문서 또는 별도의 카페의 문서 또는 블로그의 내용으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설정도 다 완료가 되었으니 Arctic SDK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ctic SDK는 크게 Arctic IDE에 SDK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Arctic 710 자체 SDK를 업그레이드 혹은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Arctic IDE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ctic IDE의 헬프에 Arctic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하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K 부분에서는요, Arctic 570 SDK for Fedora 버전 1.6을 체크하고요. 저는 이미 설치해놨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인스톨드가 yes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설치가 안 되셨다면 이곳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툴체인도 설정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기존에 053만, Arctic 053만 개발했던 상황이라 그러면요, 두 번째만 체크가 돼 있을 터인데, 지금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즉, GCC 다시 쭉 나가서 2013.10과 맨 마지막에 GCC ARM 쭉 나가서 2017.05 이 두 가지도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Arctic IDE에 Arctic 710을 개발하기 위한 SDK와 툴체인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Arctic IDE 외에 Arctic 710 자체도 SDK를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PuTTY로 로그온을 하고요. 하나씩 설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각각을 전부 진행하기보다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한 그 내용 자체를 텍스트를 기반으로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요. 한 번씩 복사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레파지토리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입력을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이 되겠죠. 역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퍼지토리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필요할 경우 그 패키지 관리자의 캐시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NF make cache refresh를 실행을 해야겠지요. 역시 실행하지 않고 바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DNF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즉 패키지 매니저가 동작할 수 있는 구조가 완료가 된 것이죠. 이제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업데이트는 Arctic SDK라기보다는 Fedora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이유는 이후에 아마 함께 진행을 하게 될지, 다음에 제가 앞에서 시연을 하면서 설명드릴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율해야겠지만, 로드레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본 Arctic 710의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DNF 업데이트 명령을 이용해서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요, 역시 취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페도라 리눅스 시스템은 최신 상태로 갱신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또 강의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혹시 지난주까지 다 업데이트가 다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해 놓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차 진도를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ctic SDK를 업데이트 혹은 설치할 텐데요.
교재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미 페도라 OS 설치될 때 기본적인 아틱 SDK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버전 1.6이나 그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역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업그레이드하는 가운데 기존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은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각각을 설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바로바로 각각을 설치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DNF install libArtic SDK system IO를 선택하게 되면 종속성이 서로 걸려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libArtic SDK 베이스는 설치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네트워크 등 그러니까 앞에 설치한 SDK 베이스와 시스템 IO는 GPIO 제어나 몇 가지 것들을 동작하고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패키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libArtic SDK 전체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설치하지 않고 캔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프로그램만 추가를 하겠다. 즉 SDK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모듈만 추가하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DNF install SDK 테스트에서 이 부분만 설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커맨드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해가지고 보여드리고 공유할 텐데요. 그거대로 바로 입력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이 빠른 시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의치 않으면은 기계를 나눠드렸으니까 각자 집이나 또는 강의 이후에서라도 이 작업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맞춰지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DNF info libArtic SDK base라는 명령을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SDK 버전과 구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입력해 볼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그 SDK 버전과 이런 내용들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예, 점검이 끝났네요.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리고 함께 작업한 또는 설치가 다 완료됐다고 가정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설치가 된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버전 1.8, 최신 버전 1.8이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 버전 1.8이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아틱 클라우드나 이런 어떤 최신 기능과 연동할 때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틱 710에서 710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틱 IDE와 아틱 710을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기본 구성이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실제 샘플을 만들고 SSH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서 실제 상호 연동해서 동작하게 하는 그 구성을 하고 이제 그 실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